마켓무버입니다. 지난 수년간 실적 부진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화학 업종의 주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 담겨있는 화학주가 모여있는 화학 업종 지수를 살펴봤을 때 올해 초 대비해서 3,100포인트에서 3,59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2%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10%가량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률도 화학 업종 지수가 뛰어넘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이번 달 들어서만 롯데케미칼이 24% 오르면서 업종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화학 업종 지수가 상승하면서 화학주가 상승한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원가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고요. 또 우크라 재건 수요로 인해서 화학 제품의 수요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의 행정부의 석유화학 에너지 중심 정책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유가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낡은 것을 교체하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인데 화학 업종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중국 경기에 연관이 높은 업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밸류에이션 역시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한 달 사이 24%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PBR이 여전히 0.2배 수준에 그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증권사별로는 현재 화학주에 대한 의견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IM증권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이후 러시아산 원유의 할인 폭이 축소되면서 중국, 인도 업체가 지난 3년간 누려오던 상대적인 원가에 대한 우위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와 확실히 다른 화학 종목의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중국의 소규모 화학설비 폐쇄와 유럽의 노후 설비 가동 중단,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산업 구조조정 등을 고려해서 화학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에틸렌 공급 과잉이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가의 절감 여부가 화학업체들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안에 화학 공급 과잉이 해소되긴 역시나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지났다라는 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순수 화학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에 다시 집중할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손바뀜이 또 활발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도주 역할을 화학주 안에서 해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가 좀 쉬지 않고 올라온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올라온 일수를 보면은 한 8일 연속 올라오고 그러네요. 있긴 합니다만 네. 떨어진 거 생각하면 사실 이게 뭐 기별이 안 가는 상황이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성분들은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SI 빌리지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비싼 이제 명품 브랜드, 그 다음에 뭐 향수 하나에 막 몇십만 원짜리 바이레도 같은 상품을 주로 파는 그런 사이트인데 신세계 백화점 원래 해외 사업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해외 쪽에 맞는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나라고 이제 재무제표를 좀 잠깐 살펴봤는데. 코로나 직전에 이제 21년도에 한 900몇 억 정도, 그 다음에 22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명품 열기가 굉장히 막 거셌었거든요. 그때 한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뽑아놓고 작년에 이제 300억이 조금 300억 언더로 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은 사실 그렇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매출은 뭐 1조 4천억, 1조 3천억 정도로 매출은 거의 안 변했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밝히는 바로는 패션 쪽은 굉장히 좀 약간 소강 상태고 코스메틱 쪽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법인이 작년에도 거의 뭐 10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매출이 그렇게 안 빠졌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옷 쪽에서 패션 쪽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시장을 좀 약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종목을 컨택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거의 4달 정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웬만한 시장 충격에서는 사실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중국 쪽 법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이제 그 코스메틱인 것 같은데 약간 어메니티 계열인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5성, 6성 호텔들을 많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제 그 5성, 6성급 호텔들 가면 이제 욕실에 이제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나 목욕용품 비싼 거 이제 비치를 해놓잖아요. 보통 어메니티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꾸준하고 바닥을 뭐 4달 이상 잡았기 때문에 뭐 시장 좀 조정이 오더라도 나름대로 견조하게 뭐 견딜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뭐 영업이익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사실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조정이 온다면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조정이 올까를 잘 생각하시고 사실 종목을 또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하면서 바닥을 다져왔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 부담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HMM인데 오늘 7.6% 넘게 급등세 2만 원대 넘어갔고요. 장중한 때는 2만 1,000원대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최영지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HMM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SK 해운과 관련해서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 인수와 관련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SK 해운의 뭐 원유 탱커선이라던가 LPG선, 벌크선 사업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자로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이 HMM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LPG 사업을 매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매각을 하면서 그때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2029년까지 LNG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참여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해운을 인수를 할 경우에는 전체를 다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일부만 인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약 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 다각화에 있어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반대로 좀 안 좋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인수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있겠죠. 그런 부담들이 나중에 실적에 반영이 됐을 때 재무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선사 견제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 쪽에서 이제 해운이 들어오게 됐을 선박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선박 한 대당 1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약 14억 원 정도죠. 지불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선박의 용적물에 대해서 톤당 최대 1,000달러, 그러니까 144만 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해운주들이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HMM이 또 상승 탄력을 보인 것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MM이라고 하면은 민영화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4월이죠. 올해 4월에 HMM의 마지막 전환사채가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콜옵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최대 주주인 이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분이 더 확대가 되는데요. 약 71%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분이 늘어날 경우에는 매각을 할 때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인수하려는 기업들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HMM의 민영화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만약에 오늘 HMM을 좀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2만 50원대 구간대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고점 구간이라고 한다면 23,300원 구간대인데 이 구간대까지는 매물이 약 열려 있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300원 이하로 잡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바텍입니다. 오늘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딱 할 때도 크게 튀었다가 다시 한번 약간 내려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3% 가깝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치과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었죠. 일단 개별주들 말고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뭐 영업이익이 좀 안 좋거나 업황이 안 좋아졌을 때도 떨어질 수 있는 이제 임계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텍은 그 임계치를 지나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도 좀 쉽게 나오고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치과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임플란트 쪽에서는 이제 오스템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덴티움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덴탈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이 바텍의 대장이죠. 우리가 이제 치과 가면 엑스레이 찍을 때, CT 찍을 때 그건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지금 덴티움이 힘든 것은 중국 쪽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아졌었는데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기반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유럽 이쪽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매출 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올해 정도 기대를 하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헬리샤인이라고 미국 북미에서 가장 큰 이 치과 유통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과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만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급을 외국인들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을 때 사실 좋긴 합니다만 오버행 이슈도 좀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텍은 제가 봤을 때는 팔 수 있을 만큼 다 팔아놨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그 수급만 붙어도 주가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도 바닥이고 주가도 바닥이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텍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휴마시스입니다. 4% 가깝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최영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진에 따르면은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투심 위축에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마시스가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이제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비용 측면에서 많이 부담이 됐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254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보다 80% 넘게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폭이 축소하고 있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번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와 HIV 진단 제품과 관련해서 성능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민감도를 높이고 그리고 낮은 농도에서 추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요. HIV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의 1, 2형뿐만 아니라 5형 검출까지도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